생쥐와 인간 다시 1. 존 스타인백 지음, 정영목 옮김. 하지만 생쥐야, 앞날을 예측해봐야 소용없는 건 너만이 아니란다. 생쥐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일이 제멋대로 어그러져 고대했던 기쁨은 고사하고 슬픔과 고통만 맛보는 일이 허다하잖니? 로버트 번스의 생쥐에게 중에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시인 로버트 번스의 유명한 식구다. 스타인백은 처음에 자신의 소설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나 이 식구의 영감을 받아 생쥐와 인간으로 제목을 고쳤다. 셀리너스 강은 솔데드,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 기슭 가까이로 접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깊어지며 녹색을 띠고 흐른다. 강물은 따뜻하다. 그 좁고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이르기 전에 반짝반짝 햇볕을 받으며 노란 모래밭을 타고 흐르기 때문이다. 강 한쪽에서는 황금빛 산 비탈이 굽이굽이 위로 치고 올라가 바위가 많고 다부진 게빌런 산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골짜기 쪽 강변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봄이면 버드나무는 겨울 홍수의 찌꺼기를 품은 채 줄기 아래쪽 잎 마디마다 녹색으로 싱그럽다. 플라타너스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흰 가지들을 아치처럼 웅덩이 위로 들이우고 있다. 나무들 밑에 모래뚝에는 파삭파삭한 나뭇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도마뱀이 그 위를 달려갈 때면 마치 스치며 날아가는 듯하다. 저녁이면 토끼가 덤불에서 나와 모래밭에 앉는다. 축축한 모래톱에는 밤 사이에 돌아다닌 너구리 발자국, 농장 개들의 펑퍼짐한 발자국, 어두워지면 물을 마시러 오는 사슴에 갈라진 발자국들이 널려 있다. 버드나무를 지나 플라타노스 숲속으로 오솔길이 하나 나아 있다. 농장 아이들이 깊은 웅덩이로 헤엄을 치러 내려오고 저녁에는 방랑자들이 물가에서 노숙하려고 큰 길에서 지친 걸음으로 내려오는 통에 길은 단단히 다져져 있다. 거대한 플라타노스에서 수평으로 낮게 뻗어 나온 가지 앞에는 여러 번 불을 피우면서 생긴 잿더미가 쌓여 있다. 사람들이 자주 걸터 앉는 바람에 가지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다. 더운 날이었지만 저녁이 되자 나뭇잎 사이로 약한 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땅거미가 언덕을 따라 산 꼭대기를 향해 위로 뻗어갔다. 모래뚝에는 토끼들이 작은 회색 석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쪽에서 파삭파삭한 플라타노스 잎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들은 소리 없이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았다. 다리가 긴 외가리는 힘겹게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하류 쪽으로 날아갔다. 잠시 생명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이윽고 오솔길에서 두 남자가 나타나 녹색 웅덩이 옆에 빈터로 들어갔다. 남자들은 일렬로 걸어왔다. 빈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앞뒤로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청바지와 노쇠 단추가 달린 청 재킷 차림이었고 볼품없는 검은 모자를 쓰고 단단하게 돌돌만 담요를 어깨에 지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작은 몸집에 검게 탄 얼굴이 영리해 보였다.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이목구비는 날카롭고 야무졌다. 작고 단단한 손, 늘씬한 팔, 여위고 뼈대가 드러난 코, 몸 어디를 보나 선이 뚜렷했다. 뒤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남자가 걸어왔다. 거대한 몸집을 한 남자는
얼굴선이 분명치 않았으며 눈은 크고 눈동자 색은 흐릿했고 어깨는 넓었지만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었다. 그는 발을 약간 끌며 무겁게 걸었다. 곰이 발을 끄는 것 같았다. 두 팔은 발에 맞춰 흔들거리지 않고 그냥 옆에 축 늘어져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빈터에서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그 바람에 뒤에 오던 남자가 하마터면 그를 덮칠 뻔했다. 첫 번째 남자는 모자를 벗더니 검지로 모자 안쪽의 땀 바지를 훔쳐 물기를 떨어냈다. 몸집이 거대한 남자는 담요를 내려놓더니 넙죽 엎드려 녹색 웅덩이에 입을 대고 물을 들이켰다. 그는 말처럼 물속에 보글보글 콧김을 뿜어대며 오랫동안 꿀꺽꿀꺽 물을 삼켰다. 몸집이 작은 남자가 신경이 곤두선 표정으로 그 옆으로 다가갔다. 레니,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레니, 제발 물 좀 많이 마시지 마. 레니는 계속 웅덩이에 콧김을 뿜었다. 몸집이 작은 남자는 몸을 숙여 레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레니, 그러다 어젯밤처럼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레니는 모자를 쓴 채로 머리를 물속에 푹 담갔다가 몸을 일으켜 물가에 앉았다. 모자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청 재킷을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다. 레니가 말했다. 맛 좋아. 너도 좀 마셔, 조지. 왕창 마셔봐. 레니는 행복하게 웃음을 지었다. 조지는 담요를 어깨에서 풀어 물가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물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덕거기가 낀 것 같아. 레니는 짐승의 앞발처럼 커다란 손으로 물을 철벅거렸다. 손가락을 휘젓자 물이 조금 튀며 잔 물결이 일었다. 물결이 웅덩이 건너편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레니는 물결이 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지, 내가 한 걸 봐. 조지는 웅덩이 옆에 앉더니 손으로 재빠르게 물을 몇 번 떠 마셨다. 맛이 괜찮은데? 하지만 정말 흐르는 물 같진 않아. 흐르지 않는 물은 마시면 안 되려니. 그러더니 체념한 듯 덧붙였다. 하긴 넌 목이 마르면 시궁창 물이라도 마시겠지. 조지는 물을 떠 얼굴에 끼얹고 손으로 문질렀다. 턱 밑과 목덜미까지 문질러 씻고는 모자를 도로 쓰고 물가에서 물러났다. 조지는 두 무릎을 당겨 끌어안았다. 조지를 지켜보던 레니가 그대로 따라했다. 엉덩이를 뒤로 뺀 다음 두 무릎을 당겨 끌어안고는 자신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고 조지를 건너다 보았다. 레니는 조지의 모자를 유심히 보더니 자기 모자를 눈 위로 약간 더 내렸었다. 조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물을 바라보았다. 강한 햇빛 때문에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조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망할 놈의 버스 운전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지만 않았어도 농장까지 단번에 갈 수 있었을 거야. 큰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돼. 조금만 내려가. 운전사가 그랬잖아. 그런데 연병알 7km는 될걸? 그만큼은 걸었잖아. 농장 바로 앞에서 내려주기가 성가셨던 거야. 연병알 게을러 터진 기사 같으니라고. 심보가 워낙 못돼 처먹어서 아예 솔데드에 버스를 세우지 않은 건지도 몰라. 승객을 그냥 내쫓고는 큰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돼, 라니? 7km도 더 되겠다. 날씨도 더럽게 더운데. 레니는 머뭇머뭇 조지를 건너다 보았다. 조지? 응, 왜? 우리 어디로 가? 몸집이 작은 남자는 모자층을 아래로 획 잡아당기더니 레니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걸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야? 다시 말해줘야 한단 말이야? 맙소사, 넌 정말 미친놈이야. 레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까먹었어. 나도 안 까먹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데 노력했어, 조지. 알았어.
알았어. 다시 말해줄게. 뭐 달리 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틈만 나면 너한테 말해주는데 너는 또 까먹지. 그럼 나는 또 말해줘야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래도 토끼 이야기는 기억해 주지. 토끼 같은 건 집어치워. 넌 늘 토끼밖에 기억 못 하잖아. 알았어. 자, 잘 들어. 이번에는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랬다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테니까. 하워드 거리 하수구에 앉아서 칠판을 봤던 건 기억나지? 레니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부서졌다. 아, 그럼 좋지. 그건 기억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지? 어떤 여자애들이 지나간 건 기억나.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머리앤 레디 농장 사무소로 갔다는 걸 기억해야지. 거기서 취업 카드랑 버스표를 받았잖아. 그래, 조직. 이제 기억나. 레니의 두 손이 잽싸게 상의 양쪽 옆 주머니로 들어갔다. 레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 내 건 없는데? 잃어버렸나 봐. 레니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너한테 원래 없었어, 이 자식아. 내가 둘 다 갖고 있어. 내가 너한테 취업카드를 들고 다니게 할 것 같냐? 레니는 안심하며 싱긋 웃었다. 난, 난 그걸 옆주머니에 넣은 줄 알고. 레니의 손이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조지가 눈에 나를 세우고 레니를 보았다. 주머니에서 뭘 꺼낸 거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레니가 시치미를 뗐다. 그건 나도 알아. 손에 쥐고 있잖아. 손에 뭘 쥐고 있어? 뭘 감추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조지. 정말이야. 어서 이리 내. 레니는 주먹 쥔 손을 조지에게서 멀찍이 치웠다. 그냥 생쥐야, 조지. 생쥐? 살아있는 쥐? 아니야, 그냥 죽은 쥐야, 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찾았어. 죽은 걸 찾았다고. 이리 내놔. 아우, 갖고 있게 해줘, 조지. 이리 내놓으라니까. 레니의 움켜진 손이 천천히 쥐를 내밀었다. 조지는 쥐를 봤더니 웅덩이 건너편 덤불로 던져버렸다. 도대체 죽은 쥐가 왜 필요한데? 걸어다닐 때 엄지로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 나하고 걸어 다닐 때는 쥐 쓰다듬지 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기억나? 레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당황해서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또 까먹었어. 조지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맙소사, 잘 들어. 지금 우리는 전에 일하던 북쪽 농장 같은 데로 일하러 가는 거야. 북쪽? 위드 말이야. 그래. 기억나, 위드. 우리가 갈 농장은 바로 저 아래로 한 500m쯤 내려가면 나와. 거기 가서 주인을 만나볼 거야. 잘 들어. 내가 주인한테 취업 카드를 줄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어떤 놈인지 주인이 알았다간 우린 일자리를 얻지 못할 거야. 하지만 주인이 내가 말하는 걸 듣기 전에 일하는 것부터 본다면 우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 알아들었어? 그럼 조지. 그럼 알아들었고 말고. 좋아. 자, 가서 주인을 만나면 너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난, 난, 레니는 생각에 잠겼다. 골똘히 생각하느라 팽팽히 긴장된 얼굴이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잘했어. 아주 좋았어. 혼자서 그 말을 2번, 아니 3번 반복해봐. 까먹지 않게. 레니는 혼자서 작은 목소리로 단조롭게 중얼거렸다.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좋아. 그리고 위드에서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는 거야? 레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위드에서처럼? 뭐야, 그것도 까먹은 거야? 아휴, 그건 이야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또 그런 짓을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는지 레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레니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우릴 위대에서 쫓아냈잖아. 조지가 역겹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릴 쫓아냈다고? 젠장, 우리가 도망친 거지. 놈들이 우리를 뒤쫓아왔지만 용케 잡히지 않은 거고. 레니가 좋아서 낄낄거렸다. 그건 까먹지 않았어. 정말이야. 조지는 깍지 낀 두 손을 베고 모래밭에 벌렁 들어누웠다. 레니는 그대로 따라한 다음 고개를 들고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했다. 조지가 말했다. 참나, 넌 골칫덩어리야. 너만 달고 다니지 않으면 나는 아주 편하고 멋지게 살 텐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자도 하나 생겼을지 몰라. 레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농장에서 일할 거야, 조지. 그래, 맞았어.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잘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제 날이 빠르게 저물어 갔다. 골짜기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햇빛이 게빌런 산맥의 꼭대기에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물뱀 한 마리가 작은 잔망경처럼 머리를 쳐들고 웅덩이를 미끄러져 지나갔다. 갈대들이 물살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멀리 큰 길 쪽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맞받아 소리를 질렀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와 플라타너스 가지들이 바스락 거렸지만 바람은 곧 잦아들었다. 조지, 왜 농장에 가서 저녁밥을 안 먹는 거야? 농장에 가면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조지가 옆으로 돌아 누웠다. 너한테 이유를 얘기해봤자지.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내일은 일을 할 거야. 내려오다가 탈곡기를 봤어. 그러니까 우린 곡식 포대 나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창자가 터지도록 말이야. 하지만 오늘 밤엔 여기 누워서 하늘이나 보겠어. 그게 좋아. 레니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조지를 굽어보았다. 저녁을 안 먹는단 말이야? 먹고 말고 내가 말라 죽은 버드나무 가지를 몇 개 모아오면 먹지. 내 담요 뭉치 안에 콩 통조림이 3개 있거든. 내가 불 피울 준비를 해. 가지를 다 모으면 내가 성냥을 긁게. 그럼 콩을 데워서 저녁을 먹으면 돼. 난 콩에 케첩을 넣는 게 좋은데. 그래. 하지만 케첩은 없어. 가서 나무를 해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금방 어두워질 테니까. 레니는 쿵쿵거리며 일어서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조지는 그대로 누워서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레니가 사라진 강 하류 쪽에서 물을 철벅이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조지는 휘파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가엾은 놈. 조지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곧 레니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숲을 헤치고 돌아왔다. 손에 작은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있었다. 조지는 일어나 앉아 무뚝뚝하게 말했다. 좋아, 그 생쥐 일이네. 레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신용을 했다. 생쥐는 무슨? 나 생쥐 없어. 조지가 손을 내밀었다. 어서 이리 내. 누굴 속이려고? 레니는 머뭇머뭇 뒷걸음질 치며 숲 쪽을 재빨리 살폈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조지가 차갑게 말했다. 그 쥐 내놓을래? 아니면 한 대 맞고 내놓을래? 뭘 내놔주지. 연병알, 너도 뭔지 잘 알잖아. 그 쥐 달라니까. 레니는 머뭇머뭇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레니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왜 이걸 뭐 갖고 다니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누구의 쥐도 아니야. 훔친 게 아니야. 그냥 길가에 누워 있는 걸 내가 본 거야. 조지의 손은 오만하게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레니는 마치 공을 주인에게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테리어 개처럼 천천히 다가왔다가 물러나더니 또다시 다가왔다. 조지가 레니의 손을 찰싹 때렸다. 그 소리에 놀라 레니는 얼른 쥐를 조지의 손에 내려놓았다. 그걸로 나쁜 짓 안 했어, 조지. 그냥 쓰다듬기만 했단 말이야. 조지는 일어서더니 어두워지는 숲속으로 있는 힘껏 쥐를 내던져 버리고는 웅덩이로 다가가 손을 씻었다. 이 바보 미친놈아. 내가 그걸 주우러 강을 건너갔다 오면 내 발이 젖은 게 내 눈에 뻔히 띌 거라는 생각은 못해? 조지는 레니가 훌쩍거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휙 돌렸다. 애처럼 우는 거야? 맙소사, 너처럼 덩치가 커다란 녀석이? 레니의 입술이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조지는 레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 레니, 난 심술을 부리려고 빼앗은 게 아니야. 생쥐는 죽은 지 오래됐어. 게다가 내가 쓰다듬다가 으스러뜨렸잖아. 새로 생쥐가 생기면 얼마 동안 갖고 놀게 해줄게. 레니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낙담한 표정으로 머리를 축 늘어뜨렸다. 다른 쥐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쥐를 줬던 게 기억나. 생길 때마다 줬어. 하지만 여기엔 그 아줌마가 없어. 조지가 코 웃음을 쳤다. 아줌마라고? 그 아줌마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냐? 너네 클라라 숙모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한테 쥐를 주지 않게 됐고 주는 족족 내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레니는 슬픈 표정으로 조지를 쳐다보더니 변명하듯 말했다. 쥐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내가 쓰다듬어 줬는데 바로 손가락을 물었어. 그래서 내가 손가락 2개로 머리를 살짝 눌렀더니 죽어버렸어.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거라고. 빨리 토끼가 생겼으면 좋겠어, 조지. 토끼는 그렇게 작지 않잖아. 토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더 이상 너한테 살아있는 쥐는 주지 않을 거야. 하긴 클라라 숙모가 너한테 고무생쥐를 준 적도 있지만 넌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그건 쓰다듬어도 재미가 없어. 석양의 불길이 산 꼭대기 너머로 넘어가면서 골짜기에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버드나무와 플라타너스 사이에 어슴푸레한 어둠이 자리를 잡았다. 웅덩이에서 커다란 잉어가 물 위로 튀어 오르더니 공기를 들이켜고 다시 어두운 물속으로 풍덩하고 사라졌다. 물 위에 남은 동그란 파문이 넓게 퍼져갔다. 머리 위에서 잎들이 다시 수선스럽게 흔들렸고 작은 버드나무 솜털이 바람에 날려 웅덩이의 수면에 떨어졌다. 조지가 말했다. 가서 저 땔감 좀 가져올래? 저 플라타노스 뒤에 잔뜩 있잖아. 홍수에 떠내려온 거 말이야. 어서 가서 가져와. 레니는 플라타노스 뒤로 가더니 흩어져 있는 마른 낙엽과 잔 가지들을 가져와 오래된 잿더미 위에 던지고 더 가지러 갔다. 이제 밤이 코앞에 다가왔다. 비둘기의 날개짓 소리가 물 위로 휘파람 소리처럼 지나갔다. 조지는 레니가 가져온 마른 낙엽에 불을 붙였다. 잔 가지 사이에서 불길이 탁탁 거리며 피어오르더니 주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조지는 담요를 풀어 콩 통조림 3개를 꺼내 불가에 놓았다. 불길에 직접 닿지 않게 조심했다. 조지가 말했다. 4명도 먹을 수 있겠다. 레니는 불 건너로 조지를 지켜보며 끈덕지게 되풀이해 말했다. 케첩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조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글쎄 없다니까. 너는 꼭 없는 것만 찾아. 참나, 나 혼자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혼자 일자리를 얻어 일도 하고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말이야. 지저분한 일도 전혀 없고 월말이 오면 50달러를 갖고 읍내에 가서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밤새 여자를 안을 수도 있고 호텔이든 어디든 먹고 싶은 데서 먹고 생각나는 대로 연병할 아무거나 주문하고 연병할 매달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위스키를 대여섯 병 사거나 당구장에 가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당구를 칠 텐데. 레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불길 너머로 성난 조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레니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조지가 격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뭐냐고. 바로 너야. 너는 내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나까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만날 전국 각지를 헤매고 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뿐이 아니야. 너는 말썽도 일으키지. 내가 나쁜 짓들을 벌여놓으면 내가 가서 널 빼내와야 해. 조지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미친 자식아. 너 때문에 난 만날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꼴이라고. 조지는 여자아이들이 흉내내기 놀이를 할 때처럼 꾸며서 말을 했다. 그냥 그 여자 치마를 만져보고 싶었어. 그냥 쥐를 쓰다듬는 것처럼 쓰다듬고 싶었어. 참나, 내가 그냥 옷만 만지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 여자가 몸을 빼니까 넌 생쥐를 쥘 때처럼 꽉 움켜쥐었지? 그 여자가 악을 써대는 바람에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 온종일 도랑에 숨어 있어야 했고 그러고는 밤에 몰래 빠져나와 그 동네를 떠나야 했잖아. 매번 그런 식이야. 매번. 너를 철장에 가둬놓고 생쥐나 잔뜩 넣어준 다음에 그거나 가지고 놀라고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조지는 분이 사그라졌다. 모닥불 건너 레니의 괴로워하는 얼굴을 본 조지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불길로 눈을 돌렸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다. 모닥불이 나무 줄기와 머리 위에 굽은 가지들을 비추었다. 레니는 천천히 모닥불 둘레를 조심스럽게 기어서 조지에게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지는 불을 고루 쬐도록 콩 통조림들을 돌려놓았다. 레니가 아주 가까이에 와 있었지만 조지는 모르는 채 했다. 조지, 레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조지, 왜 그래? 그냥 농담이었어, 조지. 나 케첩 먹기 싫어. 여기 내 옆에 케첩이 있어도 안 먹을 거야. 여기 있으면 먹어도 돼. 하지만 안 먹을 거야, 조지. 다 너 줄게. 내 콩에 다 발라도 돼. 난 손도 안 댈 거야. 조지는 여전히 음침한 표정으로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하다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한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 레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멀리 강 건너의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조지, 내가 너를 두고 떠나면 좋겠어? 대체 내가 어디를 간다고 그래? 갈 데야 있지. 저기 산속으로 떠나면 돼. 거기 가서 동굴을 찾을 거야. 그래? 먹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먹을 걸 찾을 줄도 모르잖아. 찾을 거야, 조지. 케첩을 바른 좋은 음식은 필요 없어. 난 그냥 햇볕을 쬐며 누워 있을 거야.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쥐를 찾으면 쥐고 있을 거야. 아무도 빼앗지 않을 테니까. 조지는 얼른 살피듯이 레니를 쳐다보았다. 내가 좀 심했지? 내가 나랑 있는 게 싫다면 난 산에 들어가 동굴을 찾으면 돼.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농담한 거야, 레니. 나는 너랑 있는 게 좋아. 생쥐가 골치 아픈 건 내가 늘 죽이니까 그렇지. 조지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렇게 하자, 레니. 기회가 생기면 바로 강아지를 구해줄게. 아마 너도 그건 죽이지 않겠지. 그게 생쥐보다 낫겠다. 더 세게 쓰다듬어도 되고. 레니는 미끼를 피했다. 그는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만 해. 그럼 난 저기 저 산으로 갈 거야. 바로 저 산으로 가서 혼자 살 거야. 아무도 나한테서 쥐를 훔쳐가지 못하게 할 거야. 너랑 있는 게 좋다니까, 레니. 맙소사, 너 혼자 있으면 누가 너를 코요테인 줄 알고 쏘아버릴 거야. 안 돼. 너는 나랑 함께 있어야 해. 클라라 숙모는 너 혼자 달아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돌아가신 지금도 말이야. 레니는 잔머리를 굴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얘기해줘. 전에 했던 것처럼. 무슨 얘기? 토끼 얘기. 어쭈? 은근슬쩍 엉기려는 거야? 조지가 쏘아붙였다. 레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조지, 이야기해줘. 어서. 조지, 전에 했던 것처럼. 그게 아주 재밌었던 모양이구나. 그렇지? 좋아, 이야기해주지. 그런 다음에 저녁을 먹자고. 조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조지는 전에도 여러 번 해본 듯 박자를 넣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야. 가족도 없지.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지. 그냥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이 좀 모이면 읍내에 가서 다 날려버려. 그리고 너도 잘 알다시피 또 다른 농장에 가서 죽자고 일을 해. 도대체 앞날이란 게 없지. 레니는 즐거워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린 어떤지 얘기해줘. 조지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달라.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어. 우리한테는 말을 할 사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달리 갈 데가 없다는 이유로 술집에 앉아 쩐을 날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썩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레니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달라? 왜냐?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를 돌봐줄 내가 있고 너에게는 너를 돌봐줄 내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지. 레니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어서 계속해 조지. 다 외웠구먼. 혼자서도 할 수 있겠네. 아니야, 내가 해. 몇 가지는 까먹었거든.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줘. 그래, 언젠가 우리는 함께 쩐을 모아 작은 집과 3,000평짜리 땅과 소 한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갖게 될 거야. 이어서 레니가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지, 토끼도 기르고 계속해 줘지. 밭에 뭘 심을지도 얘기해 줘. 토끼 얘기도 해주고 겨울비하고 난로 얘기도 해줘. 우유의 크림이 너무 진하게 엉겨서 잘라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얘기해 줘. 조지. 내가 직접 하지 그래. 다 알면서. 아니야. 내가 해줘. 내가 하면 똑같지가 않아. 계속해 줘지. 내가 토끼를 어떻게 돌보는지. 어디 보자. 커다란 채소밭도 있고 토끼 우리도 있고 우린 닭을 키울 거야. 겨울에 비가 오면 우린 그냥 일은 무슨 일? 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고 난로가에 앉아 지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나 들을 거야. 어이쿠 이런. 조지는 주머니 칼을 꺼냈다. 더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조지는 칼로 콩 통조림 한 개의 뚜껑을 쿡 찌른 다음 뚜껑을 따서 레니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두 번째 통조림을 따고는 옆 주머니에서 숟가락 두 개를 꺼내 한 개를 레니에게 주었다. 그들은 불가에 앉아 콩을 입에 쑤셔 넣고 힘차게 씹었다. 레니의 입가에서 콩알이 몇 개 흘러내렸다. 조지가 숟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내일 농장 주인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할 거지? 레니는 씹던 동작을 멈추고 콩을 꿀꺽 삼켰다. 집중한 표정이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잘했어, 훌륭해, 레니. 아마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적당한 땅만 얻으면 토끼를 기르게 해줄게. 그렇게 잘 기억하기만 한다면 말이야. 레니는 자부심에 목이 맸다. 기억할 수 있어.
조지는 다시 숟가락을 흔들었다. 이봐, 레니. 여기 좀 둘러봐. 이곳을 기억할 수 있겠지? 그렇지. 농장은 저쪽으로 한 500m만 쭉 가면 돼. 강을 따라서 말이야. 그럼 이쯤이야 기억할 수 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기억했잖아. 물론 기억했지. 자, 잘 봐, 레니. 혹시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썽이 생기면 바로 여기로 와서 숲에 숨어. 레니가 천천히 따라했다. 숲에 숨어.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숲에 숨어 있어. 기억할 수 있지? 기억할 수 있고 말고 조지. 내가 올 때까지 숲에 숨을 거야. 하지만 애초에 말썽을 일으키면 안 돼. 그러면 토끼를 키우지 못하게 할 거야. 조지는 빈 깡통을 숲에 던졌다. 말썽 일으키지 않을게 조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좋아. 내 담요를 갖고 여기 불 옆으로 와. 여기서 자면 기분이 좋을 거야. 하늘을 봐. 나뭇잎도. 불은 더 키우지 마. 그냥 꺼지게 놔둘 거야. 그들은 모래밭에 잠자리를 만들었다. 불길이 작아지면서 불빛이 그리던 동그라미도 작아졌다. 비틀린 가지들은 사라지고 가물거리는 불빛에 나무 둥치만 희미하게 보였다. 레니가 어둠 속에서 불렀다. 조지, 자? 아니, 왜? 토끼를 색색으로 기르자, 조지. 조지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빨간 토끼, 파란 토끼, 초록 토끼를 기르자. 레니, 무지하게 많이 기르자고. 털복숭이 토끼도 세크라멘토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야. 털복숭이 토끼도 좋지. 안 그럼 난 그냥 떠나서 동굴에서 살 거야, 조지. 그냥 지옥이나 가버려. 이제 입 다물어. 장작에 붉은 빛이 침침해졌다. 산 높은 곳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석을 피울자 강 건너편에서 개 한 마리가 화답했다. 가벼운 밤 바람에 플라타노스 잎들이 소곤거렸다. 합숙소는 긴 직사각형 건물이었다. 건물 내벽에는 회반죽이 발려 있었고 바닥에는 칠이 돼 있지 않았다. 새 벽에는 사각형 창문이 작게 나 있었고 네 번째 벽에는 나무 빗장이 달린 단단한 문이 달려 있었다. 벽을 따라 침대 8개가 놓여 있었다. 5개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나머지 3개에는 삼배요만 깔려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사과 상자가 하나씩 못으로 박혀 있었다. 뚫린 부분이 앞쪽을 향하고 있어 침대 주인이 개인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단 선반 역할을 했다. 선반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비누와 파우더, 면도칼, 농장 일꾼들이 즐겨 읽으며 겉으로는 코웃음 치지만 속으로는 다 믿어버리는 서부 이야기를 실은 잡지들. 그리고 약과 작은 병, 빗도 있었다. 상자 옆면에 박힌 못에는 넥타이도 몇 개 걸려 있었다. 한쪽 벽 가까이에는 검은 무쇠 난로가 있었다. 연통은 곧장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방 가운데 놓인 커다란 정사각형 탁자에는 카드가 여러 장 흩어져 있었고 탁자 주위에는 카드꾼들이 의자로 앉는 상자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아침 10시쯤 되자 태양이 창문으로 먼지가 자욱한 밝은 빗줄기를 쑤셔 넣었고 마치 쏟아지는 별처럼 파리떼가 빗줄기 속을 넘나들었다. 나무 빗장이 위로 올라가더니 문이 열리면서 키가 크고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 들어왔다. 청바지 차림의 왼손에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노인 뒤로 조지, 조지 뒤로 레니가 들어왔다. 노인이 말했다. 주인은 자네들이 어젯밤에 올 줄 알았네. 그런데 제때 오지 않아서 아침 일을 나가지 못했으니 아주 열받았지. 노인은 오른팔로 침대를 가리켰다. 소매에서 둥근 막대기 같은 팔목이 나왔으나 손은 없었다. 저기 두 침대를 쓰면 되겠군. 난로 가까이에 있는 두 침대였다.
조지는 침대로 걸어가 매트리스로 쓰이는 지피 든 삼배 자루 위에 담요를 던져놓고는 상자로 만든 선반 안을 들여다보다가 안에서 작고 노란 깡통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봐요, 이게 대체 뭡니까? 노인이 말했다. 모르겠는데. 이 바퀴벌레 기타 해충을 확실히 박멸해드립니다. 라고 쓰였잖아요. 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되먹은 침대를 주는 겁니까? 이가 없는 건 싫단 말입니다. 늙은 자벽부는 팔꿈치와 옆구리 사이에 빗자루를 옮겨 끼우고는 깡통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깡통의 문구를 자세히 살폈다. 마침내 자벽부가 입을 열었다. 그게 말이지. 지난번에 이 침대에 있던 친구는 대장장이었네. 아주 멋진 친구였지. 게다가 자네들도 한번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깔끔한 친구였다네. 심지어 식사를 한 뒤에도 손을 씻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가 생긴 겁니까? 조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레니는 자기 담요를 조지 옆 침대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입을 해 벌리고 조지를 지켜보았다. 늙은 자벽부가 말했다. 그게 말이지. 그 대장장이가 말일세. 이름은 화이티였는데 말이지. 그 친구는 벌레가 없어도 약을 갖다 놓는 친구였다네. 확실히 하려고 말일세. 알았나? 내 친구가 어땠는지 말해주지. 식사 중에는 삶은 감자 껍질을 까서 까만 점 같은 게 보이면 뭐가 됐든 다 파내고 먹었다네. 달걀에 뻘건 얼룩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벗겨냈고 결국 여기를 그만둔 것도 먹는 것 때문이었지.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어. 깔끔했지. 일요일이면 아무 데도 안 가면서 옷을 말끔히 차려 입곤 했네. 넥타이까지 맸지. 그러고는 합숙소에 앉아 있었어. 조지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만뒀다고요? 노인은 노란 깡통을 호주머니에 집어넣더니 하얗게 센 빳빳한 구렛나루를 주먹으로 문질렀다. 왜냐? 그 친구는 그냥 그만두었네. 다들 그러듯이 마른 음식 때문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그냥 떠나고 싶었던 게야. 어쨌든 음식 말고 다른 이유를 대진 않았어. 그냥 어느 날 밤 그만두겠소 하더군. 다들 그러듯이 말이야. 조지는 요를 들어 올리더니 밑을 살펴보았다. 허리를 굽히고 짚을 넣은 삼배 자루도 꼼꼼하게 살폈다. 그러자 레니도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침대를 똑같이 살폈다. 마침내 조지는 만족한 듯 했다. 그는 담요를 풀어 물건들을 선반에 놓았다. 면도칼과 비누, 빗과 약통, 연고와 가죽 팔찌. 마지막으로 조지는 담요를 덮어 침대를 깔끔하게 정돈했다. 노인이 말했다. 아마 주인이 곧 이리로 나올 걸세. 오늘 아침에 자네들이 없어서 정말 열받았어. 우리가 아침을 먹는데 쑥 들어오더니 도대체 신찬들은 어디 있는 거야? 하더군. 그러더니 애꿎은 마구간지기한테 엄청 야단을 치더라고. 조지는 침대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펴고는 침대에 앉았다. 조지가 물었다. 마구간지기한테까지 엄청 야단을 쳤다고요? 그랬다니까. 마구간지기는 검둥이야. 검둥이요? 그래, 그 친구도 괜찮은 사람이야. 말에 차이는 바람에 등에 굽었지. 주인은 화가 나면 그 친구를 엄청 야단친다네. 하지만 이 마구간지기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 친구는 책도 많이 읽지. 방에 책도 있고 말이야.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가끔 심하게 화를 내지만 아주 괜찮아. 그게 말이지. 주인이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했는지 아나? 바로 여기로 위스키 한 들통을 가져오더니 이러더군. 마음껏 마시게.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뿐이잖아. 대단하군요. 한 들통씩이나요? 그렇고 말고 이야 뭐 재미있었지. 그날 밤에는 그 검둥이도 여기 들어오게 했어. 그런데 스미티라는 자그마한 마부가 검둥이에게 덤벼들었지 뭔가.
아주 대단했네. 사람들은 스미티한테 발은 못 쓰게 했어. 그 바람에 검둥이가 이겼지. 스미티는 자기가 발만 쓸 수 있었으면 검둥이를 죽여버렸을 거라고 하더군. 하지만 사람들은 검둥이가 등이 굽었기 때문에 스미티가 발을 쓰면 안 된다고 한 걸세. 노인은 말을 멈추고 기억을 음미하더니 덧붙였다. 그런 다음 다들 솔데드로 가서 난리를 부렸지. 나는 거기는 가지 않았네. 이젠 그럴 힘도 없어. 레니가 막 침대 정리를 끝냈을 때 나무 빗장이 다시 올라가더니 문이 열렸다. 문간에 땅딸막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청바지에 플란넬 셔츠, 단추를 채우지 않은 검은 조끼,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엄지손가락은 허리띠 양옆에 네모난 강철 버클에 찔러넣고 머리에는 갈색의 더러운 카우보이 모자를 썼다. 박차가 달린 굽 높은 구두는 그가 막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늙은 자벽부는 흘끗 그를 보더니 주먹으로 구렛나루를 문지르고는 발을 끌며 문 쪽으로 갔다. 저 친구들이 막 도착했어요. 노인은 말하고 나서 주인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갔다. 주인은 다리에 살집이 있는 사람 특유의 짧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나는 머리엔 레디 사무소에 오늘 아침부터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네. 자네들 취업 카드는 갖고 있겠지? 조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취업 카드 2장을 주인한테 내밀었다. 주인이 말했다. 머리엔 레디 쪽 잘못이 아니로군. 여기 취업 카드에 오늘 아침부터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적혀 있지 않나? 조지는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버스기사가 엉뚱한 곳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15km나 걸어왔죠. 길을 엉터리로 가르쳐줬거든요. 아침이라 얻어 타고 올 차도 없었고요. 주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부족한 채 곡물 반을 내보내야 했네. 자네들은 어차피 식사 후에나 나가야겠군. 주인은 호주머니에서 근무 일지를 꺼내더니 연필이 꽂혀 있는 곳을 폈다. 조지는 레니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고 레니는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이 연필심에 침을 묻혔다. 이름이 뭔가? 조지 밀튼입니다. 자네는? 조지가 말했다. 이 친구는 레니 스몰입니다. 주인은 이름을 일지에 적었다. 어디 보자. 오늘이 20일이군. 20일 정오. 주인은 일지를 덮었다. 자네들 어디서 일하다 왔지? 조지가 말했다. 저 위쪽 위드 근처입니다. 자네도? 레니에게 하는 질문이었다. 네, 이 친구도요. 조지가 대답했다. 주인이 레니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저 친구는 말이 별로 없나 보지? 말은 잘 안 하지만 일 하나는 끝내줍니다. 황소처럼 튼튼하지요. 레니가 수줍게 웃음을 지었다. 황소처럼 튼튼해요. 레니는 되풀이했다. 조지가 레니를 향해 인상을 구겼다. 레니는 어젯밤에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어뜨렸다. 주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봐, 스몰. 레니는 고개를 들었다. 자넨 뭘 할 수 있나? 레니는 갑작스레 혼란에 빠져서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조지를 보았다. 조지가 대답했다.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다 합니다. 짐수레도 잘 몰지요. 곡식포대도 잘 나르고 경운기도 잘 몹니다. 뭐든지 잘합니다. 한번 시켜보십시오. 주인이 조지를 보았다. 그런데 왜 이 친구한테 대답을 못하게 하는 건가? 뭘 속이려는 거야? 조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이 친구는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연병할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합니다. 혼자서 200kg짜리 짐짝도 거뜬히 든단 말입니다. 주인은 작은 일지를 천천히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양 엄지손가락을 허리띠에 걸치더니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조지를 노려보았다. 말해봐. 자네 뭘 남겨 먹으려는 거야? 네? 자네가 이 친구한테 무슨 볼 일이 있냐는 거야? 이 친구 보수를 챙기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친구를 팔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 자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못 봤거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자네가 얻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조지가 말했다. 이 친구는 내 사촌입니다. 이 친구 어머니한테 이 친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말에게 머리를 차였죠. 하지만 멀쩡합니다. 똑똑하지 못할 뿐이죠.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인은 반쯤 몸을 돌렸다. 하긴 보리자루를 지는데 머리는 필요 없지. 하지만 뭐든 속일 생각은 말게. 밀튼, 눈여겨볼 테니까. 그런데 위드에서는 왜 그만뒀나? 일이 끝났습니다. 조지가 얼른 대답했다. 무슨 일이었는데? 우린 똥구덩이를 팠죠. 알았네. 하지만 뭐든 속일 생각은 마.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테니까. 나도 야근 놈들은 여러 상대해 본 사람이야. 식사한 다음에 곡물반이 나갈 때 같이 나가게. 탈곡기에서 보리를 가져와야 하니까. 슬림네 반으로 가. 슬림이요? 그래.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마부야. 식사할 때 보게 될 걸세. 주인은 몸을 휙 돌리더니 문 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문간에서 몸을 돌려 두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이윽고 밖으로 나갔다. 주인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조지가 레니를 돌아보았다. 그래, 그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 커다란 주둥이 닥치고 이야기는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어, 안 했어? 젠장, 하마터면 일자리를 놓칠 뻔했잖아. 레니는 무력하게 자신의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까먹었어, 조지. 그래, 까먹었겠지. 너는 언제나 까먹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해줘야 하고. 조지는 침대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이제 주인이 우리를 눈여겨본다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앞으로는 그 커다란 주둥이 좀 닥쳐. 조지가 음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조지, 뭐야 또? 나는 말에 머리를 차인 게 아니야. 그렇지, 조지. 연병알,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모두들 엄청나게 편해졌을 텐데 말이야. 조지가 심술궂게 말했다. 넌 내가 내 사촌이라고 했어, 조지. 그냥 거짓말한 거야. 젠장 사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내가 내 친척이면 난 총으로 자살할 거야. 조지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살폈다. 이봐요. 대체 뭘 엿듣고 있는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 뒤에 양치기 개 한 마리가 다리를 질질 끌며 따라 들어왔다. 주둥이는 잿빛이고 백태가 낀 늙은 눈은 앞을 거의 보지 못했다. 개는 발을 절뚝이며 간신히 방 한 구석으로 가 드러눕더니 작게 낑낑거리며 좀먹은 외투 같은 회색 털을 핥았다. 자벽부는 개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엿듣지 않았네. 그냥 잠시 그늘에 서서 개 등을 긁어주고 있었지. 이제 막 세탁실 청소를 끝냈거든. 우리 애기의 그 커다란 귀를 쑥 들이밀고 있었으면서 무슨 소립니까? 나는 누가 끼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노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조지와 레니를 번갈아 보다가 다시 조지를 보았다. 난 방금 왔네. 자네들이 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어. 자네들이 하는 말에는 관심 없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법일세. 당연히 그래야지. 조지의 태도가 약간 누그러졌다. 자벽구에 변명을 들으니 좀 안심이 됐다. 오래 일하려면 그래야죠. 들어와서 잠깐 앉으세요. 거 되게 늙은 개네요. 그렇지. 강아지 때부터 기르던 걸세. 그래도 나이를 덜 먹었을 때는 훌륭한 양치기였는데. 노인은 벽에 빗자루를 세우더니 흰 수염이 뻣뻣하게 난 뺨을 주먹으로 문질렀다. 주인은 어떻던가? 아주 좋던데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지. 제대로 보았네.
그때 젊은 남자가 합숙소로 들어왔다. 여인 청년은 얼굴도 갈색에 눈동자도 갈색이었고 심한 곱슬머리였다. 왼손에는 작업용 장갑을 꼈고 농장 주인과 마찬가지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청년이 물었다. 아버지 봤어요? 자벽부가 말했다. 방금 여기에 왔다 가셨네. 컬리, 최 사장 쪽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따라가 봐야겠군. 컬리가 말했다. 그의 눈이 새로 온 일꾼들을 훑다가 멈추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조지를 흘끗 보고는 이어 레니를 보았다. 두 팔이 서서히 안쪽으로 굽더니 양손이 오므라들면서 주먹으로 바뀌었다. 그는 어깨에 힘을 주며 몸을 약간 웅크렸다. 도전적인 두 눈은 뭔가를 재는 듯했다. 레니는 그 눈빛에 움찔하더니 초조하게 발을 들썩였다. 컬리가 조심스럽게 레니에게 다가갔다. 아버지가 기다리던 새 일꾼들인가? 조지가 말했다. 방금 왔소. 저 덩치 큰 친구한테 물은 거야. 레니는 그 말에 당황해 몸을 비비꼬았다. 조지가 말했다. 저 친구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컬리는 몸을 사방으로 재빠르게 움직였다. 나 뭔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대체 왜 끼어드는 거야? 우리는 함께 다니거든. 조지가 차갑게 받아쳤다. 아, 그래서 그런 거다? 조지는 잔뜩 긴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소. 그래서 그런 거요. 레니는 무력하게 조지를 바라보면서 뭔가 지시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저 덩치 큰 친구한테는 말을 시킬 수 없다. 그건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할 거요. 조지는 레니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방금 왔어. 컬리는 흔들리지 않는 눈길로 레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음에는 말을 걸면 대답 좀 하라고. 컬리는 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밖으로 나갔다. 팔꿈치는 여전히 약간 굽힌 채였다. 조지는 컬리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자벽부를 돌아보았다. 이것 봐요.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까탈을 부리는 겁니까? 레니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노인은 문 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치가 주인 아들이라네. 컬리는 아주 재빠르지. 링에서 한참 날렸어. 라이트급이었지. 솜씨가 아주 좋아. 채, 좋아 봤자지. 레니한테 시비 걸 건 없잖아요. 레니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레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벽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게 말이지.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지 않나. 몸집이 큰 사람을 싫어하는 걸세. 언제나 덩치 큰 사람들하고 싸움을 벌이지. 자기가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나 할까? 자네도 저렇게 작은 사람들을 봤을 것 아닌가? 늘 시비를 걸지 않던가? 조지가 말했다. 그래요. 몸집이 작지만 단단한 애들은 나도 많이 봤죠. 하지만 저 녀석이 자기 몸을 위할 줄 안다면 레니를 갖고 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레니는 손놀림이 좋지는 않지만 컬리 저 녀석 괜히 레니한테 엉겨 붙었다가는 다치고 말 테니까요. 자벽부가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 컬리는 솜씨가 아주 좋다니까. 하지만 내 눈에는 한 번도 옳게 보인 적이 없네. 컬리가 덩치 큰 친구한테 달려들어 패줬다고 해보세. 다들 컬리가 용감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달려들었다가 얻어 맞았다고 해보세. 그럼 덩치 큰 사람이 덩치에 맞는 사람을 골랐어야 했다면서 다들 덩치 큰 친구한테 몰매를 안길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내 눈에는 옳게 보인 적이 없어. 컬리는 누구든 올가 멜놈이야. 조지는 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여튼 레니한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레니는 싸움꾼은 아니지만 힘이 세고 빠르죠. 게다가 규칙을 몰라요. 조지는 네모난 탁자로 걸어가 상자에 앉더니 카드 몇 장을 모아 섞기 시작했다.
노인이 다른 상자에 앉았다. 내가 이런 말 했단 얘기는 컬리한테 하지 말게.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제멋대로지. 쫓겨날 일도 없어. 자기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조지는 카드를 한 움큼 떼더니 뒤집기 시작했다. 한 장씩 펴본 뒤에 카드가 쌓인 곳에 던졌다. 내가 보기에 컬리는 개자식 같은데요? 나는 작고 비열한 놈들은 딱 질색이에요. 최근 들어 더 나빠진 것 같더군. 2주 전에 결혼을 했다네. 부인은 저기 주인집에 살고 있지. 컬리는 결혼 뒤에 더 건방져진 것 같아. 조지가 툴툴거렸다. 마누라 앞에서 뻐기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자벽부는 서서히 뒷 공론에 빠져들었다. 그 친구 왼손에 낀 장갑 봤나? 네, 봤죠. 그게 그 장갑 안에는 바셀린이 가득하다네. 바셀린이요? 대체 왜요? 글쎄 그게 말이지. 컬리 말로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 손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조지는 몰두한 표정으로 카드를 살피며 중얼댔다. 그런 지저분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다니. 노인은 안심했다. 조지에게서 경멸의 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는 더 자신 있게 말했다. 컬리의 부인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게. 조지는 다시 카드를 한 움큼 떼어 천천히 신중하게 솔리테어, 혼자서 하는 카드 놀이, 같은 무늬의 카드를 차례로 쌓아 게임을 끝낸다. 방식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조지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예쁜가요? 그래 예쁘지. 그런데 조지가 카드를 살폈다. 그런데 뭐요? 글쎄 한눈을 팔거든. 예?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한눈을 판다고요? 하긴 그래서 컬리가 바지에 개미가 잔뜩 들어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여자가 슬림한테 눈길을 주는 걸 봤네. 슬림은 고삐 하나로 말 여러 마리를 다룰 수 있는 솜씨 좋은 마부지. 성격도 좋은 친구고 말이야. 게다가 곡물반에 있으니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여자가 슬림한테 눈길을 주는 걸 봤어. 컬리는 못 봤지. 그리고 칼슨한테 눈길을 주는 것도 봤고. 조지는 관심 없는 척했다.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벽구는 상자에서 일어섰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나? 조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컬리가 해픈 여자와 결혼한 것 같단 말일세.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런 남자는 수도 없이 많죠. 노인은 문 쪽으로 움직였다. 늙은 개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더니 힘겨운 표정으로 일어나서 뒤를 따랐다. 가서 사람들 씻을 대 하나 준비해야겠네. 곧 사람들이 돌아올 테니까. 자네들은 보리 일을 할 건가? 네. 내가 한 얘기를 컬리한테 하지는 않겠지? 당연하죠. 그래. 언제 한번 그 여자를 보게나. 해픈 여자인지 아닌지. 노인은 환한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조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카드를 굽어보더니 3장씩 쌓아놓은 카드를 차례로 뒤집었다. 클로버 에이스 위에 4장을 올릴 수 있었다. 이제 창문으로 비쳐든 네모난 햇빛은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파리들이 그 속을 불꽃처럼 휘젓고 다녔다. 밖에서 마구가 쩔렁거리는 소리, 무거운 짐에 눌려 마차의 축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누군가를 불러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마구 깐지기! 어이 마구 깐지기! 곧이어 다시 소리가 들렸다. 대체 이 연병할 검둥이가 어디로 간 거야? 조지는 솔리테어 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카드를 휙휙 뒤섞더니 몸을 돌려 레니를 보았다. 레니는 침대에 엎드려 조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레니, 여기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불안해. 너하고 저 컬리라는 녀석하고 문제가 생길 게 뻔해. 전에도 저런 녀석을 본 적 있어. 저 녀석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대로 널 패려둘 거야. 레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난 말썽 생기는 거 싫어. 날 때리지 못하게 해줘, 조지. 조지는 일어서서 레니의 침대로 가 앉았다. 난 그런 놈은 딱 질색이야. 그런 놈들을 많이 봤어. 노인네가 말한 것처럼 컬리는 누구든 올가맬 수 있어. 늘 이길 수 있지.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레니, 만일 내가 그 자식이랑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잘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 그 자식은 주인 아들이야. 너 그 자식하고 거리를 둬. 알겠지? 절대로 말 걸지 마. 그 자식이 여기에 들어오면 건너편으로 가버려. 그렇게 할 거지? 레니가 신음을 토했다. 난 말썽 생기는 거 싫어. 난 걔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글쎄, 그렇다 해도 컬리가 자기가 권투 선수라는 걸 자랑하려고 들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얽히지 마. 기억하겠지? 그럼 조지.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곡물반 일꾼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커다란 발굽이 단단한 땅을 쾅쾅 치는 소리, 브레이크가 질질 끌리는 소리, 마구의 사슬이 쩔렁거리는 소리. 곡물반 사람들이 서로 불러댔다. 조지는 레니 옆에 침대에 미간을 찌푸리고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레니가 숫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난 거 아니지, 조지?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컬리라는 놈한테 화난 거야. 너와 함께 돈을 좀 모으기를 바랬는데 한 100달러쯤. 조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컬리한테 가까이 가지 마, 레니. 알았어, 조지. 아무 말도 안 할게. 말려들면 안 돼. 하지만 만일 그 개자식이 널 때리면 너도 먹여줘. 뭘 먹여줘, 조지? 됐어, 됐어. 때가 되면 가르쳐 줄게. 나는 그런 자식 질색이야. 야, 레니, 혹시 말썽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레니는 눈썹을 축혀 올렸다. 생각을 쥐어짜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윽고 레니의 눈길이 서글프게 조지의 얼굴 쪽을 향했다. 나 때문에 말썽 생기면 넌 내가 토끼를 기르지 못하게 할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젯밤에 어디서 잤는지 기억나? 저 아래 강가 말이야. 그래, 기억나. 아, 그럼 기억나고 말고 거기로 가서 숲에 숨는 거야.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숨어 있어.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강가숲에 숨는 거야. 따라해봐. 강가숲에 숨는 거야. 저 아래 강가숲에. 말썽이 생기면, 말썽이 생기면. 밖에서 귀에 거슬리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다. 이어서 마구간지기, 어이 마구간지기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가 말했다. 혼자서 반복해봐, 레니. 까먹지 않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문간으로 들어오던 사각형의 햇빛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여자가 서서 합숙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톰한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고 두 눈은 사이가 많이 벌어졌고 화장이 진했다. 손톱은 빨갛게 칠하고 머리는 소시지처럼 작고 동그랗게 말아 늘어뜨리고 있었다. 여자는 면 실내복에 빨간 슬리퍼 차림이었다. 발등에는 빨간 타조 깃털로 만든 작은 꽃다발 장식이 달려 있었다. 컬리를 찾는데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듯 했다. 조지는 여자에게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조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아,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자가 뒷짐을 지고 문틀에 기댔기 때문에 윗몸이 앞으로 쏠렸다. 네, 레니의 눈이 여자의 몸을 훑어내렸다. 여자는 레니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약간 새치름해졌다. 이윽고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컬리가 가끔 여길 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없수. 조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없다니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여자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레니는 매혹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조지가 말했다. 보이면 찾더라도 전하지요.
여자는 간드러지게 미소를 지으며 몸을 비비꼬았다. 사람 찾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안녕, 슬림? 슬림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들려왔다. 안녕, 예쁘니? 컬리를 찾고 있어요. 뭐 별로 열심히 찾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댁네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 여자는 갑자기 불안해했다. 다들 안녕? 여자는 합숙소 안에 대고 외치더니 급히 자리를 떴다. 조지는 고개를 돌려 레니를 보았다. 맙소사, 해프긴 저게 컬리가 마누라라고 고른 여자로군. 레니가 변호하듯 말했다. 예쁘잖아. 그래, 뭐가 있기는 있는 여자네. 컬리가 앞으로 고생이 많겠어. 저 여자는 20달러면 깨끗하게 끝나겠어. 레니는 여전히 여자가 서 있던 문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우와, 정말 예뻐. 레니가 감탄하며 웃음을 흘렸다. 조지는 재빨리 레니를 굽어보더니 귀를 잡고 흔들며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 이 미친놈아. 전연한테 눈길도 주지 마. 전연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 안 해. 전에도 저런 독이나 다름없는 년들을 보았지만 저렇게 감방 미끼로 딱 맞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 얌전히 있어야 돼. 레니는 귀를 빼내려 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조지. 그래, 안 했지. 하지만 전연이 문간에 서서 다리를 드러낼 때 딴 데를 보지도 않았잖아. 해칠 생각은 아니었어, 조지. 정말이야. 절대 아니었어. 어쨌든 가까이 갈 생각 마. 저런 쥐덕 같은 년은 처음이라고. 간방이는 컬리나 가라고 해. 곧 그렇게 될 놈이니까. 장갑에 바셀린이나 잔뜩 넣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다 날달걀도 먹고 정력에 좋다는 약도 주문해 먹고 그럴 게 틀림없어. 조지가 역겹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레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 여기가 싫어, 조지. 여긴 좋은 데가 아니야. 여기서 나가고 싶어. 돈을 벌 때까지는 버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레니. 최대한 빨리 떠날 거야. 나도 여기가 싫어. 조지는 탁자로 돌아가더니 다시 솔리테어를 시작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몇 푼만 있어도 당장 여기를 뜰 텐데. 지갑에 몇 달러만 생기면 여길 떠서 아메리칸 강에 가서 사김이나 캐자. 거기 가면 하루에 2달러 정도는 벌 거야. 그러다 끝내주는 금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레니가 기대감에 젖어 조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가자, 조지. 여기서 나가자. 여긴 지저분해. 조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일단은 있어야 해. 입 다물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근처 세면장에서 물이 흐르고 대야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카드를 살폈다. 우리도 씻어야 하려나 모르겠다. 더러워질 일은 하지 않았지만. 키가 큰 남자가 문간에 와서 서 있었다. 구겨진 카우보이 모자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물기가 덜 마른 검고 긴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바지에 청재킷 차림인 남자는 머리를 다 빗더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오직 왕족이나 거장만이 지닐 법한 당당함이 드러났다. 그는 솜씨 좋은 마부로 노새를 10마리, 16마리, 심지어 20마리까지 한 줄로 세워 앞장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장의 군주였다. 그는 채찍질 한 번으로 노새는 건드리지도 않고 노새 엉덩이에 앉은 파리를 때려잡을 수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무게가 있었고 또 아주 차분해 보였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면 모두 하던 말을 멈추었다. 정치에 관해서든 사랑에 관해서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의 권위는 대단했다. 그가 바로 솜씨 좋은 마부 슬림이었다. 도끼처럼 여위고 모난 얼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35으로도 보였고 50으로도 보였다. 그의 귀는 말해지는 것 이상을 들었고 그가 느리게 뱉는 말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선
통찰이 담긴 듯한 분위기가 풍겼다. 큼지막하고 늘씬한 손은 신전에서 춤추는 무희의 손처럼 움직임이 섬세했다. 슬림은 구겨진 모자를 펴더니 가운데 주름을 잡고 머리에 얹었다. 그는 친근한 눈빛으로 합숙소 안에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밖이 더럽게 밝아서 안에 들어오니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군. 자네들이 새로 온 친구들인가? 방금 왔습니다. 조지가 대답했다. 보리일을 할 건가?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슬림은 조지 건너편 상자에 앉았다. 슬림은 자기 앞에 거꾸로 놓인 솔리테어 패를 살폈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좋겠군. 우리 반에 풋내기 둘이 있는데 보리자루하고 똥자루도 분간 못하는 녀석들이거든. 자네들은 보리를 해봤겠지? 슬림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아, 그럼요. 나야 뭐 자랑할 게 없지만 저기 저 덩치 큰 놈은 웬만한 사람 둘이들 무게를 혼자서도 듭니다. 열심히 눈알을 굴리면서 대화를 쫓던 레니는 조지의 칭찬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슬림은 탁자로 몸을 숙이더니 삐져나온 카드의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자네들은 함께 돌아다니나? 슬림의 말투는 친근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권유하는 듯했다. 그럼요, 서로 돌봐주는 셈입니다. 조지는 엄지손가락으로 레니를 가리켰다. 저 친구는 똑똑치 못하거든요. 하지만 끝내주는 일꾼입니다. 끝내주게 좋은 녀석이고요. 하지만 똑똑하진 않아요. 저 녀석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슬림의 눈은 조지를 꿰뚫어 그 너머를 보았다. 함께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지.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어쩌면 이 빌어먹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무서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조지가 말했다. 친한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 배가 불룩 나오고 힘이 세 보이는 남자가 합숙소로 들어왔다. 물에 담갔다가 북북 문질러 빗은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이, 슬림! 그는 발을 멈추더니 조지와 레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방금 온 친구들이네. 슬림이 소개에 비슷하게 말하자 배불뚝이가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네. 내 이름은 칼슨일세. 나는 조지 밀튼입니다. 여기는 레니 스몰이고요. 만나서 반가워. 저 친구 스몰이라면서 작지 않은데 그래? 전혀 작지 않아. 칼슨은 자신의 농담에 껄껄 웃음을 터뜨리고는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물어볼 게 있었네, 슬림. 자네 암캐는 어떻게 됐어? 오늘 아침엔 마차 밑에 안 보이던데? 이제 몸을 풀었거든. 9마리나 나왔어. 넷은 바로 물에 던져버렸네. 어미가 그렇게 많이 먹일 수는 없잖나. 그럼 5마리가 남은 거네? 그래, 5 큰 놈들로만 남겼지. 어떤 종자가 될 것 같은가? 모르겠어. 세퍼트 쪽일 것 같은데. 암캐가 열이 올랐을 때 이 근처에 보이던 놈들이 대부분 셰퍼드였거든. 강아지가 5마리라는 거지? 다 가지고 있을 건가? 모르겠어. 룰루가 젖을 주는 동안은 일단 데리고 있어야지. 칼슨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이보게 슬림, 쭉 생각했던 건데 캔디의 그 개 말이야. 연병알 너무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냄새도 더럽고 말이야. 합숙소에 한 번 들어오면 2, 3일 동안 냄새가 빠지지 않아. 캔디더러 늙은 개는 쏴 죽이라 그러고 자네 강아지 한 마리를 주지 그래? 그 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난다니까. 눈도 멀고 이빨도 빠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 캔디가 직접 우유를 먹이지. 다른 건 씹지도 못하거든. 조지는 뚫어져라 슬림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트라이앵글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천천히 치더니 점점 속도가 빨라져 결국 간격 없이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의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트라이앵글 소리는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멈추었다. 칼슨이 말했다. 종이 울리는군. 밖에서 갑자기 이야기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남자들 한 무리가 지나갔다. 슬림이 위험 있게 천천히 일어섰다.
자네들도 먹을 게 남아있을 때 오는 게 좋을 거야. 금방 없어지거든. 슬림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칼슨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곧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갔다. 레니는 흥분한 표정으로 조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지는 카드를 뒤섞어 아무렇게나 쌓았다. 그래, 나도 들었어, 레니. 부탁해 볼게. 레니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갈색 얼룩 강아지로. 가자, 좀 먹어야지. 갈색 얼룩 강아지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레니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물어봐 조지. 슬림이 더 안 죽이게. 알았어. 어서 가자니까. 일어서. 레니는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벌떡 일어섰다. 두 사람은 문으로 향했다. 막 문에 이르렀을 때 컬리가 급히 들어왔다. 컬리가 사납게 다그쳤다. 이 근처에서 여자 못 봤어? 한 30분 전에 봤어. 조지가 냉랭하게 대꾸했다. 그래? 대체 뭐라고 있었지? 성질을 부리는 작은 남자를 조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조지는 모욕을 주듯이 말했다. 여자 말이 당신을 찾는다던데? 컬리는 처음으로 조지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컬리의 눈이 번쩍이더니 조지의 키와 팔 길이를 가늠해 보고 군살 없는 몸통을 매섭게 훑었다. 마침내 컬리가 물었다. 그래, 어느 쪽으로 갔어? 몰라. 가는 걸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컬리는 조지를 향해 잔뜩 얼굴을 찌푸리더니 몸을 돌려 얼른 문 밖으로 나갔다. 조지가 말했다. 야, 레니, 이러다 내가 저놈하고 직접 붙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저 자식 허세 부리는 꼴이 싫어. 젠장, 가자. 연병 먹을 게 하나도 안 남겠다.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갔다. 햇빛은 창문 밑으로 가는 선이 되어 비쳐들었다. 멀리서 그릇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늙은 개가 절뚝거리며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 반쯤 멀다시피 한 온화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개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엎드려서 머리를 앞발 사이에 내려놓았다. 컬리가 다시 문간으로 쓱 들어오더니 선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개가 머리를 들었다. 하지만 컬리가 불쑥 나가버리자 개의 회색 머리는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다.